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시대별 기출문제풀이 심화편 진행하고 있고 이제 시대가 또 바뀌어서 조선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조선시대가 아마 내용이 가장 방대하고 복잡하다고 느끼는 걸 텐데 사실은 그만큼 좀 아는 게 많은 시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8개 주제로 기출문제 모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조선이란 나라가 새롭게 건국이 되고 발전을 하게 되는 과정을 대표적인 왕들의 업적이랑 구조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제 첫 번째입니다. 조선이 건국되고 발전하는 과정 24문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자, 순서 맞추는 문제 바로 지금 나오고 있네요. 풀어보겠습니다. 가나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을 한 것은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해서 정권을 장악한다. 원래 이성계도 고려의 무신인데 이 명령에 불복종을 해서 군대를 돌리죠. 이게 어쩌면 조선의 출발 지점의 가장 첫 번째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럼 이 뒤에 도읍을 옮기고 과전법 제정하는 건 위화도 회군 이후에 나와야 되는 일이에요. 가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요거 다른 것들은 지워 볼게요. 아이고, 요거까지는 남기고 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1, 2번 중에 하나로 지금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가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나랑 다를 보겠습니다. 한양을 도읍지로 정하고 경복궁을 건설하였다. 사실은 처음에 조선을 세울 당시만 해도 나라 이름을 바로 조선으로 바꾼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여기 한양에서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개경에 있다가 영 안 될 것 같으니까 완전한 새 출발을 위해서 도읍지를 좀 선정을 해서 넘어오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이성계를 도와서 나라를 새로 만들 수 있게 새롭게 이성계의 브레인 역할을 해준 사람들이 신진사대부가 될 텐데 이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인 기반을 좀 마련을 하고 그동안의 권문세족이 갖고 있었던 어떤 토지제도나 경제의 엉망인 상황들이 있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던 게 과전법입니다. 토지제도를 개혁을 해야 백성들한테도 왕조를 바꾸는 명분이 생기게 되겠죠.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이제 역성혁명의 첫 단추를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전법을 제정을 해서 토지제도를 개혁을 해서 왕조가 바뀌면 뭐가 좋은지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어필하고 또 이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인 기반도 마련을 해주는 상태에서 요걸 마련을 한 다음에 도읍지를 새로 싹 정하고 경복궁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가, 다, 나가 되겠죠. 가다나로 시작이 되는 2번으로 답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1번에 2번으로 답을 찾고요. 자, 2번 문제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2번. 다음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 사람 누군지 볼게요. 힌트, 천도. 천도는 수도를 옮기는 겁니다. 천도를 위해 축조한 궁궐의 전각의 이름을 신하에게 짓게 한다. 그 신하를 불러서 전각의 이름에 담긴 뜻을 묻는다. 이번에 경이 지어 올린 전각의 이름 중에서 근정전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것이요? 경복궁 가보신 분들 계시죠? 경복궁의 메인 전각, 법전의 이름이 근정전입니다. 그럼 경복궁 얘기고 천도라고 한다면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는 얘기가 되겠죠. 이 두 개의 특징으로 우리는 이 왕이 태조 이성계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신하는 여기에 전체적인 것을 담당을 했었던 정도전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태조 이성계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골라주면 되겠네요. 학문 연구의 기관인 집현전이 설립이 되는 거는 이거는 세종 때 하는 일이죠. 아니네요. 왕이 계승을 둘러싸고 왕자의 난이 발생하였다. 요게 태조 때 벌어진 일이죠. 그래서 왕자의 난으로 생겨서 왕이 순서가 좀 엉키는 그 과정에서 나중에 태종 이방원의 존재가 또 드러나게 되는 건데 왕자의 난이 일어났었던 거 2번으로 보시면 되겠고 백성의 유망을 막기 위해서 호패법이 실시가 되었다. 이 호패법을 실시하는 것은 태종 이방원이 했던 일입니다. 이방원식이고 국가의 의례를 정비한 국조 오레이가 완성되는 거. 성종식입니다. 성종. 이룰 성자를 받아요. 이런 거를 여러 개를 완성을 했기 때문이죠. 궁궐의 공사비 마련을 위해서 당백전이 발행이 되는 거는 시기가 한참 뒤로 가죠. 이 왕으로 따지면 고종식인데 흥선대원군이 했었던 일 중에 하나죠. 당백전은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있는 고액 화폐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복궁을 다시 크게 중건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죠. 네, 이번에 정답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3번. 가상 인터뷰.
자, 가상 인터뷰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근 저술한 조선 경국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주례의 육전 체제를 참조했고요.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선 경국전을 만든 사람, 일종의 법전인데 나중에 요거를 베이스로 해서 경국대전이 나중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 사람은 킹메이커라고도 불리고 조선의 시스템을 거의 다 설계한 사람입니다. 정도전입니다. 삼봉 정도전이 되겠는데 옳은 거 골라볼게요. 불시자편을 지어서 불교를 비판하였다. 정도전이 한 거 맞아요. 정도전도 신진사대부 성리학자였기 때문에 1번이 답이고요. 칭제 건원과 금국정벌을 주장하였다. 이거 역사를 좀 많이 앞으로 돌려야 되네요. 묘청이 했던 거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당시에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 지공거 출신으로 과거 시험 이제 이거 감독관 출신으로 구제학당을 설립하는 거는 고려시대의 최충입니다. 최충, 구제학당이라고 또 있었죠.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세우는 사람은 주세붕이라는 사람이에요. 주세붕. 충청도 지역에 대동법 실시를 하자고 건의한 사람은 김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육. 그래서 정답은 정도전 1번 불시자편 얘기를 정답으로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보겠습니다. 4번. 다음 시나리오의 상황 이후에 전개되는 사실로 옳은 것은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였다고 말하자 이성계가 크게 화를 낸다. 너가 대신을 함부로 살해했으니 어쩌려고 이러니 너는 불효자구나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고 이방원도 가만히 있진 않네요. 정몽주 등이 우리 가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어찌 앉아서 망하기만 기다리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효입니다. 한마디도 지지를 않아요. 이 상황 뒤에 어떻게 되냐면 이방원이 그래서 정권을 잃었느냐? 그건 아니죠. 좀 여러 가지로 엉킨 일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방원이 원하는 대로 일이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이방원이 우리나라의 그 조선의 세 번째 임금 태종으로 즉위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자, 요 이후에 정몽주 사망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후 전개된 걸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최승로의 시무 28조. 이거는 고려 시대 때 나오는 거니까 이거 아니죠? 아니겠죠? 권근 등의 건의로 사병이 혁파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종 이방원이 정권을 잡고 나서는 자기도 왕자의 난 같은 거 일으켰을 때 본인도 자기 사병이 있었기 때문에 요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니까 개인이 왕족이 사병을 키우거나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안 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병 혁파 같은 게 나옵니다. 자, 다른 게 오답이어야만 하겠죠? 나머지 것들 한번 볼게요. 홍건적 격파하는 거는 고려 말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망이 망소이의 난, 이것도 고려 시대고요. 무신정권기죠. 쌍기의 의견을 수용해서 과거제 시행되는 거 고려 초반에 4대 광종 때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요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태종 이방원이 집권을 하고 나서 사병 혁파를 하는 장면 2번으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4번에 2번입니다. 네, 5번 풀어보겠습니다. 5번. 밑줄군 임금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얼마 전 임금께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을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라고 하셨다더군. 신문고를 처음 설치를 하고 뿐만 아니라 문화부를 없애고 의정부를 설치하면서 문화부 낭사를 사간원으로 독립시켰다네. 여기 보면 문하부 나오고 문화부 낭사 같은 거 나오면 요거는 약간 고려시대 직제잖아요. 이걸 이제 조선시대식으로 완전히 정리하면서 슬슬 넘어가는 거, 요 시점의 임금입니다. 초반의 왕이겠죠. 그리고 신문고 설치했다고 하고요. 요런 걸 분리시킨 이유는 일단 언론의 독립을 좀 보장을 해주면서 대신들을 경계하려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딱 보기에는 바로 연상되지 않지만 태종 이방원이 하는 일들입니다. 자기가 무모하게 무리해서 왕이 됐기 때문에 중간에 여러 건의 친족을 살해하는 일을 하잖아요. 왕자의 난 같은 걸 벌이면서. 그래서 민심도 좀 흉흉하고요. 사람들한테도 지금 명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좀 다독이고 그리고 신하들을 확실하게 나의 사람으로 만들 그럴 필요가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문고 설치가 있고요. 이 사관원으로 언론을 독립시킨 거 요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태종 이방원이 임금을 하고 있을 때 뭐 했느냐 이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번 명나라 신종을 제사를 지내주는 대보단이 설치가 되었다.
신종, 왜 명나라, 남의 나라 황제의 제사를 우리가 지내느냐, 이런 것까지 뭐하러 하느냐? 우리가 임진왜란 겪고 나서 명나라가 파병을 해주는 게 있었죠. 그 파병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때 파병해줬던 신종에게 감사하는 제사를 지내는 이런 걸 만듭니다. 요거 숙종 때 하는 거예요. 요건 숙종이고, 백과사전류의 의서를 만드는 거, 의방유취를 편찬하는 거 세종 때 하는 거고요. 이거는 세종. 왕권 강화를 위해서 육조직계제가 실시되었다. 육조직계제. 육조직계제를 한다는 건 육조에서 바로 올라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뭐 거치지 않고 바로 왕에게 한 라인으로 올라가면 왕권이 세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중간에 어디를 거쳐서 논의를 하고 심사를 하고 의논을 해야 한다. 왕이 바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누구랑 의논을 한다. 의정부라는 관청이 있어요. 보통 삼정승이라고 하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죠. 이 사람들이 중간에 껴있으면 의정부 서사제가 되는 건데 의정부 서사제보다는 육조직계제가 훨씬 더 왕의 입김이 세겠죠. 그래서 이런 걸 했던 사람은 바로 대표적으로 태종 이방원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우선 3번으로 정답은 좀 찾아주시고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돼서 사람들에게 반포 다 알려지는 거는 성종 때 일입니다. 이거를 완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업적을 평가를 받아서 이룰성자로 우리가 시호를 붙여준 사람이죠. 역대 문물제도를 정리를 해서 동국, 문헌, 비고를 간행하는 임금은 영조입니다. 영조, 이거는 영조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태종이 했었던 거 3번으로 찾아주겠습니다. 네, 6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6번. 다음 정책을 추진한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이 사람 누군지 한번 볼게요. 왕은 우리나라에 서적이 책이 대단히 적어서 유생들이 널리 볼 수 없는 것을 염려하여 주자소를 글자 만드는 곳이에요. 설치하고 구리로 글자 자형을 떠서 활자를 만들어 이거를 만드는 대로 인출하게 하였다. 왕이 시경, 서경, 좌전의 고주본을 자본으로 삼아 이직 등에게 10만자를 주조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개미자이다. 개미자를 주조하게 해서 글자 만들어서 책 만드는 거 관심 많았던 사람. 초반에 우리나라의 어떤 제도를 만들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생각보다 한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개미자가 나오면 태종입니다. 태종. 태종 이방원 하면 공포스러운 이미지만 있지만 실제로 문물의 정비를 굉장히 잘해놓은 사람이에요. 호패법도 하고 팔도 정비하고 이것도 전부 요 시기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태종의 업적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경국대전 완성해서 법령을 정비하는 거는 성종이 하는 거고요. 이건 성종. 청나라와 국경을 정하는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는 거. 일단 청나라가 나오면 시기가 좀 뒤로 가잖아요. 이거 숙종이에요. 문화부 낭사를 분리해서 사관원으로 독립을 시키는 거. 의외로 이거 태종의 업적이었죠. 3번으로 찾고요. 신해 통공을 실시해서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하였다. 금난전권 폐지하는 거 정조가 하는 거죠. 정조. 함길도 토착 세력이 일으킨 이시해의 난을 진압하는 거는 세조 때 일입니다. 세조. 이렇게 찾아서 3번으로 답을 찾아주고요. 다시 7번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7번. 빈출 키워드 들어가 있네요. 미추군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사람 누군지 찾아야겠죠. 이 책의 제목은 우리나라의 바른 음이라는 뜻으로 지편전의 학사인 신숙주, 최항, 박팽년 등이 왕의 명을 받아서 편찬하였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알겠죠? 지편전이 나오면 이 사람 세종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세종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금속 활자인 갑인자가 제작되었다. 사실 1번이 답인데 세종대왕 하면은 너무 훈민정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더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갑인자 제작이 나오면은 세종 거가 맞아요. 나머지 게 오답이면 되겠죠. 수도 방어를 위해서 금이형이 설치가 되는 거는 숙종식입니다. 이거는 숙종이고요. 훈련 교범인 무예 도보 통지가 편찬되는 거는 정조입니다. 정조. 그래서 여러분 수원에 가면은 수원 화성 행궁 앞에서 무예 도보 통지를 가지고 만든 실제 공연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4번 국가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돼서 반포되는 거는 성종 때 한 거죠. 이거는 성종 때 한 거고 신진 인사를 등용하기 위해서 현량과라는 제도를 시행한 거. 이거 하자고 추천한 사람이 조광조거든요. 중종 때입니다. 이거는
중종 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세종의 업적은 1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7번은 1번으로 찾아주시고요. 갑인자, 세종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8번 보겠습니다. 8번. 밑줄근 국왕의 재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이번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장영실님 반갑습니다. 장영실이 나오고 국왕이 나오면 이것도 세종이죠. 자, 그러면 세종이 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되겠네요. 집현전에서 근무하는 관리, 요 왕의 재위 시기에 볼 수 있는 거 없는 거 지금 고르는 거예요. 틀린 거 골라 볼게요. 집현전 근무하는 관리 볼 수 있네요. 농사직설 읽고 있는 지방관 볼 수 있고요. 칠정산, 내외편 편찬하는 학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자소에서 방금 위에서 봤던 거죠. 갑인자를 제작하는 장인도 볼 수가 있고요. 5번 화통도감에서 화약무기를 시험하는 군인은 고려 말기에 볼 수 있는 거죠. 화통도감, 고려 말기에 설치됐었던 관청이었죠. 그래서 5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8번에 5번이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가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관현맹 공연. 사실 이것도 알고 있으면 저것만 보고도 풀 수 있지만 나머지 힌트를 조금 볼게요. 경복궁 수정전에서 개최되었다. 관현맹은 궁중잔치에서 연주한 시각장애인 악사인데 박연의 상소를 계기로 이 사람 때, 이 왕 때 관직과 곡식을 받게 되었다. 이번 공연에서는 이 가라는 임금이 작곡한 여민락을 시작으로 누군데 작곡까지 하는 걸까? 박연이랑 연결되는 이 사람은 세종대왕이겠죠. 그 편경 제작에도 박연이 언급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종묘 제례악에 나오는 음악도 작곡을 할 정도로 이 세종이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었고 예술에도 조예가 깊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 왕은 세종입니다. 자, 그러면 세종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면 되겠죠. 창덕궁의 신문고를 처음 설치한 사람. 이거 신문고 설치 나오면은 태종, 이방원도 나오고 나중에도 나오는데 영조 시기에도 이 신문고 설치했었던 기록들이 있기는 해요. 세종과는 지금 요거는 연관이 없습니다. 자, 세종과 아니고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창설하는 거는 우리가 임진왜란 전쟁 겪으면서 하는 거거든요. 선조 때 하는 거고 붕당 정치의 폐단을 경계하고자 탕평비를 세웠다. 영조가 하는 겁니다. 영조.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대전 통편을 간행하는 사람은 정조입니다. 정조. 유교 윤리의 보급, 일반인들한테도 보급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만들어진 삼강행실도를 편찬하는 거가 세종의 업적이죠. 자, 5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네요. 5번, 9번에는 5번으로 답을 찾았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자, 이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그림은 이 왕의 명을 받은 최윤덕 장군이 올라산성에서 여진족을 정벌하는 장면입니다. 여진정벌이래요. 그 결과 조선은 압록강 유역을 개척하고 여연, 자성, 무창, 우예 등 4군을 설치하였습니다. 4군? 여진정벌? 그리고 최윤덕 장군이 나오면 4군 6진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고요. 이거는 세종이죠. 김종서 장군이랑 같이 언급이 되는 최윤덕 장군 4군 6진이 있습니다. 세종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종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을 추진하는 거는 우리가 청나라와 대결을 벌인 뒤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요거 효종 때예요. 효종.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령이 설치가 되었다. 이거 대표적인 정조의 업적 중에 하나죠. 정조. 강홍립 부대가 사르후 전투에 참전하였다. 강홍립이 나오면은 광해군식입니다. 중리배교 시기에 나오는 그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 광해군식이니까 아니고. 에도막부의 요청에 따라 통신사가 파견이 되었다. 임진왜란 이후의 일이에요. 그 이후에도 우리가 단절이 될 것 같았지만 거기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통신사를 파견을 해주죠. 제한된 범위의 무역을 허용한 개해 약조가 체결되었다. 이게 세종 때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5번으로 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죠. 10번에 5번이고요. 자, 11번 올라가 볼게요. 11번. 밑줄근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산문이 아버지 성승 및 박팽년 등과 함께 익숙한 이름이
상왕의 보기를 모의하여 상왕의 보기의 상왕은 누겠어요? 이거는. 이 상왕은 단종이겠죠? 단종. 중국 사신에게 잔치를 베푸는 날에 거사하기로 기약하였다. 일이 발각되어서 체포가 되자 왕이 친히 국문하면서 꾸짖기를 그대들은 어찌하여 나를 배반하였는가 하니 성산문이 소리치며 말하기를 상왕을 복위시키려 했을 뿐이요. 하늘에 두 개의 해가 없듯이 백성에게도 두 임금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요. 라고 하였다. 이 노발대발하고 있는 왕은 수양대군이겠죠? 세조입니다. 세조. 자, 세조에 대한 거,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세조. 유자광의 고변을 계기로 남이를 처형하였다. 세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요거는 예종시기 일입니다. 예종시기 일이고요. 변급, 신류 등을 파견을 해서 나선정벌을 단행하였다. 이때 요 사람들이 조총부대였거든요. 조총부대가 가서 활약을 했는데 요거는 효종시기 일이에요. 효종. 함길도의 토착 세력이 일으킨 이 시해의 난을 진압하였다. 요게 세조 시기에 일어났었던 대표적인 어떤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3번으로 우선 찾고요. 임목대비 유패와 영창대군의 사사를 명분으로 폐위된 사람 있죠. 광해군입니다. 이건 광해군.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초계문신제라고 하는 독특한 시스템을 운영한 사람은 정조입니다. 정조. 세조 얘기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이 시해에 난 얘기가 자주 언급이 돼요. 요거 세조 시기에 벌어진 일로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11번에 3번입니다. 3번 찾았고요. 12번 볼게요. 12번. 가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 사람 누군지 한번 볼게요. 원각사 창건 당시 작성된 계문 공개. 원각사의 낙성을 완성을 축하하는 경찬회 때 이 사람이 이 왕이 조정 신하와 백성에게 수륙제 참여를 권하는 내용이 담긴 원각사 계문이 공개되었다. 원각사는 사찰이겠죠? 수륙제는 사찰에서 하는 대표적인 어떤 불교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다 불교 얘기네. 임금이 이걸 뭔가를 하고 있대요. 여기에 참여하라고 권유를 하는 글을 썼다라고 하는데 조선의 임금과 왕실이 불교 행사를 직접 후원하였다는 기록이 희소하기에 왜냐면 보통 우리는 숭유 억불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불교는 종교적인 역할이 축소된 적이 사실은 없어요. 이걸 대체할 고등 종교가 없었기 때문이고 조선의 왕과 왕비도 대부분 다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왕도 뭔가 불교 신자인 것 같죠? 한명회, 권남 이 사람들 나오니까 무슨 왕인지 이제 알겠죠? 조력으로 김종서, 황보인 등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른 이 사람은 간경도감을 설치하여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간행하고 원각사를 찬건하는 등 불교를 후원하였다. 한명회의 도움으로 일종의 반정에 성공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세조입니다. 수양대군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세조 시기에 있었던 일이네요. 세조. 주자소에서 개미자를 주조하였다. 개미자가 나오면 태종 이방원이었어요. 태종 거니까 아니고. 국가의 의례를 정비한 국조 오레이가 완성되는 거는 성종시기고요. 세조의 아들인 성종시기고 삼남지방의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서를 편찬하는 거는 세종시기고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을 시행하는 거가 요게 세조가 하는 일입니다. 사실 이렇게 토지제도 같은 거 현직 관리한테만 준다는 건 뭔가 이전의 어떤 토지제도에 사람들이 수여받던 것을 관리들이 받던 걸 축소시켜가지고 개정을 하는 건데 강력한 왕권이 있지 않으면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세조 시기하고 연결해서 이걸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번 우리나라와 중국의 의서를 망라한 동의보감이 간행되는 거는 광해군 때 일입니다. 광해군 때.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찾아볼 수가 있겠어요. 4번, 12번에 4번입니다. 넘어가서 13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교지를 내려 이르기를 전날 성산문 등이 상황도 그 모의에 참여했다고 인정하자 백관들이 상황도 종사에 죄를 지었으니 편안히 도성에 거주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하였다. 성산문 나오고 하면 이 상황은 단종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노산군으로 강등, 낮추고 궁에서 내보내 영월에 강원도 영월에 거주시키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 단종이 폐위되고 강등되는 장면 어찌 보면 단종의 복위 운동이랑 관련된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배경 찾아볼게요. 인조반정으로 북인 세력이 몰락하였다.
지금 단종 얘기 나오는데 인조반정 너무 나중 얘기죠? 아니죠.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차지하는 거 기사환국 얘기인데 뒷시기에 숙종식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계유정난을 통해 수양대군이 정권을 장악을 해서 이 복위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인좌를 중심으로 한 소련 세력이 난을 일으키는 이인좌의 난은 영조 시기로 조선시대 후반으로 넘어가고요. 패비운시 사사 사건으로 인해 김굉필 등이 처형되는 거는 사화의 일종입니다. 패비운시 나오면은 연산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시기상 맞지 않아요. 정답은 3번으로 배경을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13번에 3번이고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빈출 키워드 붙어 있네요. 빈출. 가왕이 업적으로 오른 것은 조선 전기의 편찬 사업의 특징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시기에는 우리 역사, 문화, 지리,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편찬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 왕은 동문선, 동국, 여지, 승남, 악학개범 등등등을 편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성종입니다. 편찬 사업 나오면 언급되는 사람 많이 있지만 세종도 있는데 성종이 왜 이룰성자를 받았겠어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룩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됐던 시대인데 자, 성종의 업적으로 오른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문화부 낭사를 분리해서 사관원으로 독립시켜서 초반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사람은 태종 이방원이었죠. 이거는 이방원.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고 수도를 한양으로 옮긴 천도를 한 사람은 이성계입니다. 태조 이성계.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을 만드는 거 세종이 하는 거고요. 세종. 경국대전을 완성해서 국가의 통치 규범을 마련하는 거. 이게 성종이 한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죠. 4번이고요. 직전법을 제정해서 현직관리한테만 수조지를 지급하는 거 세조가 했던 일입니다. 자, 성종의 업적은 4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고요. 14번에 4번입니다. 자, 15번으로 올라가겠습니다. 15번. 가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곳은 창경궁의 정문인 홍화문입니다. 창경궁은 이 왕이 정의왕후 등 무려 3분의 대비마마를 모시기 위해서 만든 그런 궁궐인데 이 사람은 경국대전을 완성을 했대요. 바로 알 수가 있죠. 창경궁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 창경궁 만든 사람 효자로 이름 났었던 성종이 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성종의 재위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거 옳은 거 고르면 될 것 같아요. 탕평비가 건립이 되는 거는 영조입니다. 영조. 상평통보가 주조되는 거는 숙종입니다. 특이하게도 고려시대도 돈 나오는 건 숙종이었는데 조선도 숙종이죠. 악학괴범이 간행이 되었다. 근데 요게 성종의 업적이죠. 이런 책도 정말 많이 편찬을 하게 되는데 훈련도감 설치하는 거 선조가 하는 일이고요. 임진왜란이랑 연관이 되고 초계문신제 시행하는 거는 정조가 하는 겁니다. 정조. 그러니까 몇 가지 특징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성종은 3번으로 정답 지금 찾아주겠습니다. 자, 16번 볼게요. 이거 킬러 문제인데 여기서 킬러 문제는 이거를 실제 시험을 치렀을 때 오답률이 높았던 걸 지금 킬러로 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생소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16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왜 사람들이 헷갈렸는지는 알 것 같아요. 추정할 수 있는 흔적이 한 개밖에 없는데 일단 이분의 호가 이 호랑 묶어서 잘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절제라는 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다른 거 볼게요. 이 사람 태종 시기에 문과에 급제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세종 시기에 함길도 병마도 절제사에 임명이 됐고 문종 시기에 고려 사절료를 찬술하는 사람이고 아니 근데 뭔가 업적을 보니까 문신적인 거 무신적인 게 막 섞여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지막을 보니까 단종 1년에 계유정난 때 살해된 사람이래요. 계유정난이면은 수양대군이잖아요. 그럼 수양대군이 특정 인물들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머리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야겠죠. 문종이 죽으면서 어린 단종을 지켜달라고 부탁한 이제 유언을 들은 고명 대신들이 있어요. 김종서, 황보인 이렇게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 절제라는 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김종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김종서를 사군육진의 김종서 장군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원래 문과에 급제한 사람이고 역사서를 찬술할 정도로 학식도 높았던 사람.
그러니 고명 대신이 될 수가 있었던 거겠죠. 절제 김종서를 그냥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면 좋을 것 같고 이참에 이 김종서의 특이한 내용을 조금 기억을 또 해주면 좋겠죠. 계유정난 때 살해당했다면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김종서하고 황보인, 그중에서도 김종서에 관련된 내용 기억을 하겠습니다. 왜 킬러로 들어가는지 알겠죠? 자, 김종서라는 거를 찾고 난 다음에는 문제 푸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진을 정벌하고 육진을 개척하였다. 여기 사군육진 바로 지금 나오잖아요. 사군육진. 1번으로 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김종서라는 거를 알면은 쉬운데 몰라서 어려운 문제였어요. 불시잡변을 지어서 불교를 비판하는 거 정도전, 반정공신의 위훈 삭제를 주장하는 거 중종 시기의 조광조, 조광조고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 섬을 정벌하는 거 이종무입니다. 이종무. 충청도 지역까지 대동법의 확대 실시를 건의한 사람은 김육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자, 여기 1번으로 정답 지금 찾아주면 되겠고 특이한 내용이니까 한번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기억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16번에 1번. 자, 17번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여기 또 초상화가 하나 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희현당, 보한제, 아주 호가 낯설기 그지없죠? 3점짜리로 들어가 있네요. 자, 힌트가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지편전의 학사였대요. 지편전 학사래. 계유정난으로 수양대군이 반정을 하는 거잖아요. 계유정난 때 정난공신으로 채군이 됐대요. 그러면 수양대군 편에 섰다는 거잖아요. 원래 지편전의 학사였는데 이런 사람이 지금 몇 명이 없어요. 힌트 1번, 이 사람은 지편전의 학사. 2번, 계유정난에서 수양대군의 편에 서서 정난공신이 됐던 사람. 그리고 세조 시기에 이 수양대군이죠. 사대교린의 외교 정책을 주도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 임금도 모셔서 환명의 등과 같이 원상으로서 국정을 논의하는 상당히 높은 자리까지 들어간 사람. 지편전 출신에다가 계유정난으로 정난공신이 되는 사람. 네, 이 사람은 신숙주입니다. 신숙주. 변절의 아이콘이죠. 신숙주. 신숙주. 자, 신숙주라는 걸 알아내고 나서 신숙주의 활동을 찾아보겠습니다. 기해예송에서 기년설을 주장했다. 예송 논쟁이 나오려면 더 뒤로 가야 됩니다. 이거 예종시기예요. 예종시기의 송시열입니다. 송시열 문제가 1번이고요. 반정공신의 위훈 삭제를 건의하는 거는 중종 때 조광조가 하는 거죠. 조광조. 향촌의 풍속교화를 위해서 예안향약을 시행을 하였다. 향촌의 풍속교화 이런 거 나오면 이이라는 인물이 또 언급이 될 수가 있겠어요. 자, 최초로 백리척을 사용한 동국지도를 제작하였다. 이게 몇 년 전에 막 지도특별전 같은 것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너무 대동여 지도만 알고 있지만 김종호밖에 모르잖아요. 실제 김종호가 대동여 지도를 제작을 할 수 있었던 건 김종호보다도 100년이나 먼저 훌쩍 먼저 지도를 제작했었던 전문가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도 그 전문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정상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상기는 그냥 집안이 지도 제작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김종호가 이걸 취합을 해서 대동여 지도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정상기, 4번은 정상기 얘기입니다. 일본의 정치, 사회, 지리 등을 정리한 해동제국기를 저술하였다. 일본을 한번 갔다 와서 이 책을 저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신숙주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신숙주인 것도 알아내기 힘들었는데 신숙주가 한 업적 중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모르는 업적이 나와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3점짜리로 들어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신숙주에 대한 내용 이 문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고 넘어갈게요. 17번에 5번으로 찾았었고요. 자, 18번 보겠습니다. 18번. 가기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책에는 조선시대의 왕명으로 중주엔을 추국한 결과가 기록되어 있다. 조옥이라고도 불린 이 가기구는 강상죄, 반역죄 등을 처벌하였으며 판사, 도사 등의 관직이 있었다. 왕명으로 중죄인을 추국한다. 왕이 명해서 왕 밑에 직속으로 있었다는 거죠. 네, 이 기구는 의금부입니다. 의금부. 자, 설명으로 옳은 거 바로 나오네요. 국왕의 직속 특별사법기구입니다. 우리 왜 사극에 보면 뭐 이렇게 역적에 준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딱 끌어내면서 의금부에 하옥하라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의금부입니다. 지금 조선의 왕명이라고 나오죠. 이거의 설명이 1번입니다. 국왕의 직속의 특별사법기구다.
1번이고요. 자, 사림의 건의로 중종 때 폐지된 기구는 소격서라 그래서 도교 행사를 맡아서 했었던 기구가 있습니다. 이건 소격서예요. 사헌부, 사간원과 함께 3사로 불렸던 거는 홍문관이라는 관청이 있었습니다. 오품 이하의 관원에 대한 서경권을 행사하는 게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 두 기구는 양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사헌부, 사간원 둘 다 사로 시작을 하잖아요. 여기 위에 대한 설명이고요. 서울 출신의 학자들이 검서관으로 기용된 것은 이거 정조가 단행했던 일인데 규장각이었죠. 규장각. 자, 1번으로 정답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19번으로 올라가겠습니다. 19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정치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치를 논하여 바르게 이끌고 백관을 규찰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풀어주고 외람되고 거짓된 것을 금하는 일을 관장한다. 감찰한다. 규찰한다. 풍속을 바로잡는다. 사헌부입니다. 사헌부. 자, 사헌부에 해당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꼭 고려시대 어사대 같은 느낌이 있죠. 어느 왕조에 가나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찰기구가 있어요. 자, 사헌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수도의 치안과 행정을 주관하는 거. 수도라고 하면은 한양이죠. 한성부입니다. 이 1번은 한성부고요. 고려의 3사와 같은 기능을 했던 건 조선시대에는 호조입니다. 이거는 호조예요.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의 건의로 없어진 거는 도교 행사를 주관했었던 소격서고요.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최고 기구로 비대하게 성장해 버리는 것은 비변사가 있었습니다. 비변사. 오품 이하의 관리의 임명 과정에서 사인, 동의할 수 있는 서경권을 가지고 있는 게 사헌부의 특징이었죠. 자, 5번입니다. 5번으로 요거 찾아주시면 되고요. 19번에 5번이에요. 자, 20번 내려가겠습니다. 20번.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그림은 중종 때 그려진 미원계회도입니다. 중종 때 그림이래요. 미원은 이 기구의 별칭이고요. 간쟁과 논박을 담당하는 관청이었습니다. 간쟁과 논박. 이 왕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수정하고 이런 거를 하는 그런 관청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소나무 아래에는 계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하단에는 참석자들의 관직, 성명, 본관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쟁과 논박을 담당했었던 이 관청은 간자가 들어가요. 사간원입니다. 사헌부랑 같이 양사로 불렸던 사간원이 있어요. 옳은 거 골라볼게요.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는 거는 승정원이에요. 승정원 일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승정원이고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거 수도 한성이잖아요. 한성부예요. 한성부. 사헌부, 홍문관과 함께 3사로 불렸다. 맞습니다. 이게 사간원의 특징이에요. 3번으로 일단 답을 고르고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거는 춘추관입니다. 역사서를 보관하는 반역죄, 강상죄 등을 범한 중죄인을 다스리는 거는 옆에 의금부가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21번 볼게요. 21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영조 임금이 세손, 어린 시절의 정조겠죠? 세손을 데리고 가에 거둥하여, 임금이 움직이는 건 거둥이라 그래요. 거둥하여 해당 관원들에게 내린 사언시입니다. 지편전을 계승한 이 기구는 사진에서 보이듯이 옥당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 기구는 홍문관입니다. 홍문관. 지금 창덕궁에 가면은 옥당이라는 현판을 달고 있는 관청 건물을 실제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약용이 옥당에서도 일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정약용 집안은 거의 9대에 걸쳐가지고 옥당 관원을 배출한 것으로 9대 옥당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이 옥당이 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관직을 승진을 하다 보면 정승판서라 그러죠. 그 정승판서로 올라가는 승진 코스 안에 들어가 있는 기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홍문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거 수도 한성이죠. 한성부입니다. 이거 한성부. 고려의 3사와 같은 기능, 곡식의 회계 뭐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건 호조에서 하는 겁니다. 호조.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역사서 관리하는 업무 하는 거는 춘추관이고요. 이건 춘추관. 왕에게 경서와 사서를 강론하는
경연을 주관하였다. 왕을 공부시키고 이야기하는 그런 역할을 홍문관이 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4번이 정답이고요. 국왕 직속의 사법기구로서 반역죄와 강상죄 등을 처결하는 것은 의금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문관 설명은 4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고요. 자, 2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번이요. 22번 넘어갈게요.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그림은 평양에 새로 부임한 가라는 어떤 직책이겠죠? 가라는 직책을 환영하는 모습을 묘사한 부병루 연회도입니다. 평양에 부임한 땡땡땡땡. 이 평양가는 감사 또는 방백이라고도 불리었는데 대개 종 2품 이상의 고위 관리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잔치가 지금 아주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양감사라는 말 안 들어보셨어요? 속담 중에 이런 것도 있죠. 평양감사도 저시름은 그만이다. 뭐 그 정도로 속담에 언급될 정도로 상당히 높은 관직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특히 평양 쪽에 이 평양감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물자가 풍부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여기에서 일을 하면은 여러 가지로 얻어지는 게 많았던 모양이에요. 속담에 나올 정도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평양감사의 원래 정식 직책 이름이 뭐냐면 관찰사예요. 관찰사인데 8도에 파견이 되는 거고 임기가 1년을 넘기지는 않아요. 왜냐면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관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간관으로서 간쟁과 봉박을 담당하는 거 관찰사가 아니에요. 이거 관원들이 하는 거였죠. 육조직계제의 실시로 권한이 약화되었다. 육조직계제가 되면은 연약해지는 거는 의정부입니다. 삼정승에 있죠. 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요거 해당 사항 없죠. 2번은 이 삼정승에 해당되는 거고 호장, 기관, 장교, 통인 등으로 분류가 되었다. 이거 향리에 관련된 설명이네요. 향리. 4번 관내 군연의 수령을 감독하고 근무 성적을 평가하는 역할을 하는 게 관찰사의 역할입니다. 당연히 잘 보이려고 여러 가지 것들 막 해주겠죠. 이렇게 잔치도 해주고 출신지의 경제소를 관장하고 유향소 품관을 감독하였다. 이거는 중앙의 고위 관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다 하는 거였어요. 자기의 출신지의 경제소를 자기가 관장을 하고 유향소의 품관을 감독하는 거는 이 고위 관직자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있는 어떤 업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찰사에 해당되는 설명은 4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어요. 22번에 4번. 자, 23번 보겠습니다. 23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는 팔도의 부, 목, 군, 현에 파견되는 수령입니다. 수령. 이런 거 수령이라 그러죠. 임기가 뭐 1800일이고 원칙적으로는 상피제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뭐 같은 관할구에서는 친인척끼리 근무하면 안 된다 이런 거가 있었어요. 왜냐면 서로 봐주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나란히 같은 어떤 지역구에 근무는 못하는 거죠. 그런 게 나오는 건데 이건 수령이고요. 복장도 지금 좀 달라요. 나는 지방 관하에서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향리죠, 향리. 우리가 보통은 사극에서 많이 보는 아전이라던가 이방이라던가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 향리층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옳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단안이라는 명부에 등재가 되었다. 이거는 향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령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권을 행사하였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또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 수령의 권한은 생각보다 막강했어요. 지금 우리는 이걸 한꺼번에 하지 않잖아요.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을 어떻게 한 사람이 이걸 그 지역에서 이걸 맡아서 한다는 거는 그 지역에서 수령의 권한이 굉장히 절대적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수령은 생각보다 그렇게 낮은 직책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수령이 되면 훌륭하게 업무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임기에 맞춰가지고 좀 이렇게 세금을 좀 더 걷는다든지 이런 부정부패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전래동화에서 보는 것처럼 되게 무능하고 공부 하나도 못하는데 돈으로 막 벼슬 사고 그렇게 하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관직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수령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어요. 나머지 볼게요. 자, 향리에 대한 설명인데 감사랑 도백으로 불리는 거는 관찰사였죠. 관찰사. 장례원을 통해서 국가의 관리를 받는 거는 향리가 아니고요. 노비들입니다. 노비.
잡과를 통해서 선발되지 않아요. 이 수령은 문과 시험 보는 거고 향리는 시험을 보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속한 집단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잡과를 통해서 선발되는 거는 기술관들이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24번 문제 확인을 해볼게요.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부승지 김종직이 아뢰기를 고려 태조는 여러 고을에 영을 내려 공변되고 청렴한 선비를 뽑아서 향리들의 불법을 규찰하게 하였으므로 간사한 향리가 이 표현이 좀 그렇죠? 강사한 향리가 저절로 없어져 500년간 풍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조정에서는 이 시에 난 이후로 이 가라고 하는 기구가 혁파돼 버려서 간악한 향리들의 불의를 자행해서 건국한 지 100년도 못 되어서 풍속이 쇠퇴해졌습니다. 뭔가 그 지역에 청렴한 선비라고 하는 거는 되게 애매한 표현인데 지역 유지들이 있는 거예요. 선비 집단에 양반 집단에서. 그래서 요 사람들이 향리들이 혹시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지를 관여해가지고 이걸 케어해주는 집단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라고 하는 기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모종의 이유로 지금 혁파가 되어서 없어지고 나니까 다시 한번 간악한 향리들이 지방의 풍속을 어지럽히고 있다. 그래서 상소를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다시 만들어주세요. 이걸 다시 만들어서 향풍, 지방의 어떤 이런 문란함이 없어지게 하소서라고 성종 시기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유향소라는 게 있어요. 뭐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뭔가를 감독하기 옛날엔 좀 힘들잖아요. 지방에 수령이 있으면 외부에서 수령이 파견이 되고 거기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 잘 모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았던 향리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향리들이 더 속속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상한 짓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이상한 짓이 생기지 않을까 혹은 향리에 비리나 부정부패가 있지 않을까 이거를 누군가가 감시를 해줘야 되고 수령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향촌의 풍속이 교화되고 이상한 일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유향소는 원래 목적은 그랬지만 이걸 잘못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령과 유향소가 결탁을 한다든지 뭐 향리랑 결탁을 한다든지 어쨌든 부정부패는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유향소는 생겼다가 없어졌다가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 유향소만 둘 수가 없으니까 이걸 경제소라는 관청을 또 더 가지고 여기를 감시하게 했는데 또 경제소가 유향소랑 결탁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네, 유향소, 정식으로 뭔가를 맡은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임명된 사람들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역 유지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향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조광조의 건의로 폐지가 되는 건 도교 행사 주관에 썼던 소격서고요. 좌수와 별감을 중심으로 운영이 된다. 네, 요게 유향소의 특징이기는 합니다. 나머지 거 볼게요. 풍기군수 주세붕이 처음 설립하는 거는 서원입니다. 서원. 대사성 이하의 죄주, 직강 등의 관직을 두었다. 대사성이 나오네요. 이거는 성균관입니다. 성균관. 매향 활동 등 각종 불교 행사를 주관했던 향도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는 그냥 마을의 어떤 행사를 주관하는 걸로 이제 향촌의 기구로 좀 변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향도입니다. 2번 좌수와 별감을 두고 나름 체계적으로 운영이 됐던 게 바로 유향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2번으로 지금 답을 찾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조선 초반의 건국과 발전에 관련된 문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